오늘 자백을 변호하는 게 저의 일이지만 이분들 없인 불가능해요. 소지섭 씨, 김윤진 씨, 나나 씨, 그리고 윤종석 감독님을 모십니다. 네, 문이 열리고 소지섭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지섭 씨, 김윤진 씨, 나나 씨, 그리고 윤종석 감독님이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에 오르고 계십니다. 자, 와우, 어서 오세요.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소지섭 씨부터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백에서 유민호 역할 맡은 소지섭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고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진 씨.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자백에서 양신의 역을 맡은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희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종석 감독님. 네, 영화 자백의 연출을 맡은 윤종석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일단 저희가 오늘 이 자백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는데 그 조각을 맞추기에 앞서서 일단 네 분 박수 한번 서로 칠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 감독주간 부문 최고 감독상 수상, 우딘의 극동영화제 폐막작 선정,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정말 그야말로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자백 개봉 전에 이미 자백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감독님, 과연 자백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열광을 할까요? 사실 다 배우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자백은 밀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된 한 남자와 그 남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승률 100%의 베테랑 변호사가 만나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인가, 그 드라마를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네.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무죄 입증, 드라마를 쫓아가야 하는 서스펜스,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는 영화 자백. 정말 미치도록 궁금한 이 자백, 이 어떤 매력에 해외 영화제에서,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매료가 됐는지 저희가 그 생생한 증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뜻밖의 반전으로 수놓은 훌륭한 각본을 시작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첫 순간부터 관객들을 긴장하게 만든다까지, 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쏟아진 열기, 배우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소지섭 씨 어떠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독님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이 자백을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이랑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저 역시 또 한 관객의 입장에서 빨리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는, 그렇죠? 개봉이에요. 김윤진 씨 어떠세요? 이렇게 찬사가 쏟아지는데. 네, 감독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해외에서 받은 이 열기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 오신 기자분님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나나 씨. 현장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정말 좋게 또 받아들여지신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의 축하를 받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각본, 연출, 연기의 완벽한 조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정말 그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날을 되게 학수고대했었고,
그리고 국내 관객들하고 만나는 게 가장 긴장되고 또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예. 네, 사실 해외 영화제에서 이렇게 먼저 뜨거운 반응이 있지만 그 전에 작품으로 완성되기 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백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떤 점에 끌린 건가요, 소지섭 씨? 아무래도 시나리오였겠죠. 예, 정말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누구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마지막 이 시나리오 마지막 장을 덮을 덮을 때. 때까지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거 뭐 하나 좀 네. 이렇게 뻗쳐놓고 좀 찍으시지 그러셨어요. 뭐요? 소지섭 씨의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리액션 그런 영상들 요즘 많잖아요.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김윤진 씨는 어떤 점에 끌렸어요? 저도 완전히 비슷하게 소지섭 씨의 그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중간쯤 되니까 후반 가서는 또 이 정도로 정말 대본이 정말 쫄깃쫄깃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반전을 거듭한 영화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릴러 장르이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스릴러 퀸 아니십니까 또? 예. 자, 정말 극장에 갈 때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은 약간 심장을 부여잡고 보셔야겠어요. 가장 강렬한 서스펜스가 찾아왔습니다. 나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우선 선배님들과 안 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감독님 전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그냥 대본에 주어졌을 때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이 작품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이미 봤을 때 배우분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오싹해지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윤진 씨께서 이 시나리오를 다 보시고 나서 이 영화는 진짜 고도의, 정말 잘 짜여진 고도의 방탈출 게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밀실 살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맞히면서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 올라가요. 방탈출이 그렇잖아요. 근데 후반부에서 약간 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한 개의 그림이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카타르시스. 그래서 고도의 방탈출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방탈출 게임 저도 해봤지만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아닌데 이거 했냐 그러고 막 서로 탓하고 그러는데,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야만 탈출을 할 수 있는 고도에 잘 짜여진 방탈출 같은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감독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분들 지금 너무 다 시나리오에 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이 세 분, 꼭 자백의 이 세 분이어야만 했던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점점 부담이 커지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세 분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그렇죠. 예. 넷이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구나 하는 게 새삼 너무 자랑스럽고 놀랍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제 첫 그 각 배역에 제 첫 지망 배우들이셨어요. 영순이. 예. 예.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운이 좋았고 또 잘 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현실로 캐스팅이 돼서 작업을 하게 된 게 아직도 좀 꿈 같네요. 오늘 또 새삼스럽게. 예. 왜냐면 오늘 이제 제작 보고의 이제 국내 공식 첫 석상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좋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꼭 함께 해야만 했던 분들이 만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과 충무로 연기 장인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한 자백, 지금부터는 밀실 살인 사건에 얽힌 이 세 분의 캐릭터를 제가 한 분 한 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지섭 씨, 유민호 네, 네.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IT 회사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그 밀실 살인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유일하게 저만 용의자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일한 용의자. 자, 지금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결백을 주장하는 유민호의 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지섭 씨에게 대본을 줄 때 우리 감독님께서 이 역할, 유민호 역할은 소지섭이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써서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 네, 제가 편지를 받았죠.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인데 어떻게? 대본에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밀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살짝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연애 편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작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이 작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게 참 그냥 구두로 듣는 것과 그렇게 편지로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약간 저한테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플러스가. 네. 예, 고도의 예. 그 편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아,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잘 간직해서. 네,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아니, 혹시 몰라서. 네?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밀실에 있나요? 비슷한 데 있습니다. 비슷한 데 있어요. 감독님,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신 건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뭐 연애 편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생각이 같고. 달라요. 네. 이래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예. 미래를 같이 하자고. 저는. 그때 또 소지섭 씨가 싱글이셨고, 제가 워낙 그 말주변이 없어서 말로 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경상도 남자에다가 되게 소심한 A형에다가. 그래서 어떨 때는 글로 쓰는 게 더 좋겠다. 진심이 더 전달될 때가 예,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때 지섭 씨 유민호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했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아,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는지가 너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해서 우리 소지섭 씨가 유민호 선택을 하게 됐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소지섭 씨가 생애 첫 스릴러 장르 도전이에요. 네, 도전한 것 같아요. 와, 아마 그 소지섭 씨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지섭에게 저런 면이 있나? 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유민호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우리 관객들이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시작과 거의 동시에 용의 선상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남자의 일기에 올린 한 남자의 정말 처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한 남자의 이 예민함과 날성, 화남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민함, 절실함 하나의 사투네요. 정말 소지섭 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고 진짜 소지섭 씨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이것도 뭐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할을 맡으면서 거의 이 연기를 하면서 주무실 때 악몽을 그렇게 많이 꾸셨다고요. 실제로 촬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되게 막 이렇게 계속 꿈에서 누가 괴롭히더라고요. 난 아닌데, 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아닌데 너야 막 이렇게 꿈에서. 네네.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이 역할의 그 절실함과 예민함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던 게 꿈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초극도의 예민함, 유민호의 예민함 직접. 근데 그 예민함이 네. 촬영 끝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끝났으니까. 지금은 다시 예전에 지금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숙면치 하시는 걸로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윤진 씨가 맡은 양신의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김윤진 씨? 네, 저는 정말 유일한 용의자 밀실 살인 사건에 2명이 들어갔는데 1명은 죽고 1명은 살아났어요.
참 이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된 승률 100%. 여기가 키포인트죠. 승률 100%의 정말 그 어마무시한 변호사 역할을 맡은 양신의 맡았습니다. 변호사. 양신의. 승률 100%라는 건 어떤 사건을 맡아도 다 승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승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100% 승률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수단과 않아요? 방법. 그렇죠.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아, 그런 대단한 변호사. 어마어마한 네. 변호사 역할입니다. 자, 사실 그 양신의 변호사도 어마어마한 변호사지만 김윤진 씨야말로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로스트부터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까지 원조 글로벌 배우 김윤진 씨가 20여 년 연기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작품을 함께 하셨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끝 촬영까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품은 이 작품이라고요. 자백. 글쎄 많은 연기자분들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연기는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정말 그 연기는 그 만 시간의 매직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보장은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은 이 제 느낌, 대본을 읽은 이 느낌을 좀 잘 전달하고 싶은 이 욕심이 생겨서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저도 수도 없이 조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죠. 아니, 촬영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셨냐면 잠에서 그냥 깨서 눈이 뜨자마자 대사를 줄줄 외울 정도로 실제로 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사를 어느 정도로 외우셨으면 이렇게 눈을 뜨면 바로 대사가 그게 그 보통 영화보다 대사가 좀 분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이스오버로 처리되는 부분도 감독님이 혹시나 일단 찍어보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보이스오버까지 외우느라고 조금 보통 영화보다는 좀 많았죠. 보이스오버는 보이스오버로 놔두시지 감독님 왜? 근데 부분적으로 그 장면을 좀 쓰셨어요. 그래서 보람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보이스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후반 작업 때는 사용을 못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녹음하기 마련인데 세 분이 연기하시는 어떤 애드립이나 보이스오버가 되게 그 현장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후반 작업에서 사실 대체할 것들이 좀 없어서 제가 오히려 그 현장 느낌이 훨씬 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스오버까지 살리는 우리 감독님과 김윤진 배우인데 혹시 김윤진 씨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양신의 대사가 있을까요? 없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어렵게 외웠어요. 그리고 감독님 오케이가 떨어지는 순간, 이 씬이 완료되는 순간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요? 혼신의 힘을 저도 비슷하죠. 어. 한번 이렇게 뱉은 대사는 날아가고 다른 대사를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담고 100% 비우고 그게 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촬영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리딩을 할 때 대본을 통으로 외워오셨대요. 그래서 소지섭 씨가 정말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저희가 이제 한전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 밀실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 리허설을 그 전에 촬영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시나리오 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설마 리허설을 하는데 그 2시간 가량의 대본을 통으로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연극처럼 네네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거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처음부터 밀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희 죄송한데 그날부터 악몽을 꾸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그랬을 수도 있네. 그날부터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양신의 변호사님 감독님도 이 대사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고통 없는 대본 암기는 없어요. 지금 완벽한 암기로 네.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예, 외우고 계십니다. 이 대단합니다. 대사 하나만 기억이 나네요. 아, 키 포인트죠. 그 대사. 자, 그렇다면 과연 근데 제가 키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나나 씨가 맡은 김세희.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밀실 사건에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 눈을 저에게 보여주고 저만 계시는데. 예. 근데 나나 씨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나나 씨도 극한의 상황에 처한 그런 인물이어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근육통에 시달렸다면서요. 네,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긴장 속에서 움츠려든 모습으로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근육통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아니요, 극도로 이제 불안한 그 심리를 표현을 해야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함께 갖고 있었던 나나 씨의 모습이 지금 근육통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를 했냐면 이 그 나나 씨가 하신 연기를 보고 김윤진 씨께서 야, 저 친구 진짜 이번에 제대로 사고 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극찬 아닙니까? 예. 네, 그럼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나나 씨? 네, 전에 들으셨군요. 알고 있었군요. 통화를 예. 하면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김윤진 씨,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전체적인 리딩 할 때부터 저 친구 봐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세희는 이 사건에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저희가 같이 유민호랑 양신혜가 같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김세희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나나 씨의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나나 씨의 감정 변화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누구 하나 쉽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정말 극도의 집중력으로 함께 임해주신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만큼 자백, 더 세심하고 세밀한 작품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화 자백에는 다른 영화에는 없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전 동선 리허설. 감독님 정확히 이게 뭔가요? 저희 영화가 특성이 좀 한정된 공간이 많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제한된 인물이 등장하는 약간 연극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답답하고 단조로울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또 아주 작은 인물들의 움직임이나 표정 같은 것들이 되게 큰 그 임팩트를 주는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 때 이제 대본을 놓고 같이 읽어보면서 서로 리허설을 좀 많이 했고 세트 들어가기 전에도 그 세트 지어진 데서 블로킹을 서로 이제 예습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대본도 수정을 해나갔고 이제 서로 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본 촬영 때 완성도를 더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사전 그 동선 리허설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들까지 다 포착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굉장히 사실 저를 위한 거였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와. 예. 아니 진짜 우리 배우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배우분들께서도 입을 모아 말씀을 하셨고 촬영 전에 개별 단체 다 포함해서 사전 리딩도 10번 이상을 하셨고 또 세트 촬영 전에 사전 동선 리허설까지 하시면서 한마디로 각 캐릭터의 감정이 온몸에 이미 체화된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신 건데
김윤진 씨께서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다른 영화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음. 진심으로 이 뭐랄까 감정의 폭도 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특히 영화는 많이 촬영할 수가 없어요. 뭐 많이 세트 안에서 촬영을 많이 해봤자 7씬, 8씬이거든요. 그리고 12시간 제한이 이제는 있으니까 그쵸. 좀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때도 많아요. 부족할 때가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이렇게 뭐 충분히 리허설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여유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 할 때 진짜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미리 조금 배우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많이 해보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백이 디테일 맛집이라는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문을 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나 씨. 디테일 맛집이라고 본인이 소문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문을? 제가요. 예. 아니에요. 디테일 맛집이라고 주변에 많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얘기했어요. 예. 네. 우선 제가 대본과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입소문을 냈죠. 지금도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있어요. 나나 씨.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저분. 소지섭 씨.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민호라는 네. 인물이 눈 속에 진실함, 네. 절실함, 예민함 네. 그런 걸 이제 모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계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나요? 이렇게 눈동자를 계산해서 연기하진 않았고요. 근데 저희가 장르적 특성상 그 편집의 순서도 조금 바뀔 수 있고 그렇죠. 후반에서 음악이 들어갔을 때 조금 변화되는 컷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촬영을 하면서 감정을 한 적게는 2가지, 많게는 3-4가지를 찍어보자. 그리고 이 눈의 위치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맛을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촬영을 할 때 감정을 다양하게 촬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가장 힘든 연기 아닙니까? 눈으로만 하는 연기.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네, 만족했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또 나나 씨예요. 함께 연기를 하시면서 소지섭 씨와 함께 연기를 하면서 눈을 찍고 나오는 그 감정 표현들 순간순간 너무 놀라셨다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제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지지 말고 않고 이제 악바리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이민호라는 인물을 잠깐만 지금 헷갈렸어요. 유민호라는 인물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허설 할 때부터 잘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네, 그쵸? 조금 위축된다 위축된다 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서 자신감을 점점 키웠죠. 저 스스로.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속으로는 그러셨나요? 네, 너무 네. 그거는 김윤진 씨도 그럼 느껴지셨겠는데 두 분이 서로 마주하고 대사하는 게 워낙 많아서 어떠셨나요? 네,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말 소지섭 씨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리고 지섭 씨가 앉아 있으면 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 각도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여기 이런 부분을 보고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을 보고 연기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20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지섭 씨는 그런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을 굉장히 잘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전혀 놓치지 않고 저도 보면서 나도 저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진짜 그 자백의 현장은 그 연기 학습의 장이었네요. 정말 네. 치열하게 3명 또 광일 선배님도 있지만 4분이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의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탁 놓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3분 모두가
아까 뭐 나나 씨는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고 강렬하게 정말 연기하면서도 쾌감이 느껴졌을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정말. 자 좋습니다. 소지섭 씨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연기했다면 우리 김윤진 씨 같은 경우는 감정선에 있어서 그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연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과 김윤진 씨만의 암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 스푼 반 스푼 이게 어떤 건지 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어떤 저도 촬영하다가 그 용어가 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영화가 특성상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은 영화고 그 클로즈업이 많다 보니까 배우들의 어떤 작은 표정이나 이제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쉽게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제가 하는 일은 모니터로 그걸 보고 부족하면은 조금만 더 예. 너무 많으면 조금만 덜어주세요. 그래서 그 암호가 반 스푼 한 스푼 그렇죠. 감정을 한 스푼 넣어볼까요? 반에 반 스푼? 어떠신가요? 이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양신의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이 사건을 조금씩 조각조각 모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관객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면 위험하고 너무 안 보여주면 그것도 위험하고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디테일적으로 감독님이 많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많이 잡아주셨어요. 네, 이거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반 스푼 한 스푼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정확하게 반 스푼 한 스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절하시는 게 정말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네네네. 반 스푼을 한다고? 아, 반 스푼? 네. 반에 반 스푼도 가능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 감정의 변화를 연기에 담는 완벽한 연기를 해주셨던 김윤진 씨고요. 감독님, 이런 배우분들의 디테일한 연기를 보면서 순간순간 되게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대본 쓰는 기간이 시나리오 쓰는 기간이 뭐 짧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머리로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그 어떤 배우의 연기를 상상하고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대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촬영장에서는 그 순간이 너무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배우들의 연기로 그게 화면에 담기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기분이 좋죠. 특히 이 작품은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관객이셨는데 감독님께서 느꼈던 그 짜릿함을 이제는 극장에서 관객들이 느낄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워낙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영화 자백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먼저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손을 지금 뒤쪽에서 들어주신 건가요? 예. 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자, 지금 아마 질문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외 또 영화제에서 초청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아직 뭐 이제 조만간 또 계속 발표가 되겠죠. 그 처음에 딱 초청이 됐다. 그리고 감독 주간의 최우수 감독상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그때가 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코로나가 좀 야속했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한테 축하도 많이 받아서 더욱 좋았죠. 예. 정말 그 조금 전에 제작 보고회 시작할 때도 배우분들이 참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큰 쾌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쪽 중앙 뒤쪽에서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이알림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각 배우님들 다 일지망 캐스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나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먼저 그 유민호 역할은 제가 대본을 쓰면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양신의 변호사가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유민호의 얼굴이 처음 보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쓰면서도 그 문을 여는 배우의 얼굴이 안 떠올라서 되게 오랫동안 좀 답답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을 여는데 소지섭 씨가 서 문이 더라고요. 열리네요. 근데 소지섭 씨가 거기.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소지섭 씨의 연기 그 필모를 보면은 조금 이 자백의 역할이 약간 저도 그렇고 소지섭 씨도 챌린지로 느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 이거를 소지섭 씨가 하면 너무 좋겠다, 멋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네. 지섭 씨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윤진 우리 양신의 변호사 역을 맡은 김윤진 씨는 뭐 그냥 일지망이었어요. 예, 이 배역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바로 고민 없이 떠오르는 일지망 인물. 예. 배우였고요. 그리고 나나 씨는 사실 처음 그 드라마 데뷔했을 때부터 저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때부터 저 배우 되게 신선하고 좋다.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본을 이제 처음 본 분들이 세희 역할을 누가 할지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궁금해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나 씨를 얘기를 했을 때 모두들 다 놀라면서도 너무 좋다. 잘 어울린다. 예. 그렇게 해서 네, 만나게 그간의 됐죠. 그 과정들 히스토리를 우리 감독님께서 찬찬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이번엔 오른쪽 위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네. 김윤진 배우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윤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특히 스릴러 영화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스릴러 퀸이라는 이름까지 갖고 계신데요. 특히 뭐 2007년에 세븐데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레전드 스릴러라고 꼽히기도 하는데 스릴러 영화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과 그리고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작품이 그 원작 영화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원작 영화가 되게 매니아들이 많은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그 원작과의 좀 차별점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결말이 인상적인 원작은 되게 인상적인 영화인데 좀 결말에도 차이를 좀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김윤진 씨부터. 예. 제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추리 소설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은 거의 다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로 이렇게 딱 특히 대본이 그 스릴러가 보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스릴러 장르를 좀 위주로 보고 이상하게 스릴러 장르에 굉장히 끌리고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막상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보면 다른 영화보다 조금 더 한두 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르니까. 네. 그리고 또 스릴러 영화는 재미도 있지만 묵직한 그 메시지가 메시지도 주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너무나도 좋고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윤진 씨는 스릴러 장르 중에서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굵직한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일단 흥행이 재밌어야 된다. 될 것 같은 작품이 1번이고 그쵸. 일단 대중문화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대중예술이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네, 손해 안 보는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쵸. 같이 하는 감독님들도 그 이 작품 후에 많은 작품을 더 하셨으면 계속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묵직한 메시지. 메시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서도 재밌어야 관객이 봐서 재밌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또 굵직한 메시지까지.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는 이제 원작 이야기를 질문 주셨어요. 차별점. 먼저 그 원작 영화가 워낙 완성도가 높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리메이크에 부담감이 있었고요.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하는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했었고 인도인가 거기서도 만들어졌던 영화고 그래서 더더욱이 좀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바꾸진 않았는데 그 원작 이야기와 캐릭터는 바꾸지 않고 그 이야기 안에서 원작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결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좀 변화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진짜 놀라운 게 리메이크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주관 부분에 최고 감독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자백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 이영실 기자고요. 네. 저는 소지섭 씨랑 김윤진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좀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셨어야 했는데 좀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의 연기는 어떠셨고 또 아까 소지섭 씨가 치열하게 연기했다고 하셨는데 두 분 좀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지섭 씨 어떠셨나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대본 리딩도 많이 하고 다행히 세트가 미리 완성이 돼서 그 전에 가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리허설을 하는 동안 배우도 만족을 해야 되고 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도 만족이 돼야 되니까 계속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고 그 다음날 촬영을 들어가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진 씨와의 호흡. 네네 연기 대결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한 스푼 두 스푼 이게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컨트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좋은 자극을 받아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김윤진 씨. 정말 그 지섭 씨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진짜 그 소지섭 씨의 정말 새로운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어색했어요, 사실. 소지섭 씨가 워낙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촬영 끝날 때부터 이게 풀리셨어요. 그때는 조금 수다스러워. 그러니까 정도로. 마음이 이제 딱 그 마음이 탁 열린 거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웃으면서 재밌고 아니 우리 진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수다를 우리가 같이 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그 밀실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한 스푼 두 스푼이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디테일적으로 연기를 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연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재밌었어요. 새로운 발견. 같은 장면이라도 이런 디테일이 조금 빠지면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지섭 씨랑 호흡을 잘 맞춰서 그런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맞아요. 술술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려 제한된 공간이라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물론 감독님 그 둘이랑 선배님이랑 같이 치열하게 연기 공연을 했지만 그 밖에서는 감독님이 지루하지 않게 똑같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콘티를 작업을 하셨던 기억이 계속해서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단합니다. 각자 자기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고요. 이렇게 되면 나나 씨께도 궁금해요. 대부분의 씬을 소지섭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추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나나 씨가 생각할 때. 전 선배님 따라서 열심히 따라서 갔고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이제 대본을 많이 숙지하고 연습한 건 알겠지만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너가 나오는 대로 네가 느껴지는 감정대로 그냥 막 해봐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습한 게 익숙됐지만 그걸 조금 버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소집 선배님한테도 기대기도 하고 더 과감하게 표현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되게 특별한 경험으로 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자신을 믿고 한번 펼쳐봐라. 네, 엄청난, 되게 자유롭게 네.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입니다. 네. 저 나나 씨에게 이제 질문 드릴 건데 네. 일단 그 2017년 이후로 5년 만에 이제 스크린 돌아오신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는데 이제 민호의 진술에 따라서 약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런 극과 극으로 오가는 연기를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스크린 복귀 소감. 네. 빨리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살짝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백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서 촬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 극과 질문이 극의 이제 연기를 네. 표현해야 됐는데 어떤 모습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가장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소지섭 선배님이랑 같이 항상 이제 사건이 재구성될 때마다 역할을 바꿔서 했어야 돼서 헷갈렸어요, 굉장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촬영이 계속 순서대로 찍는 게 또 아닐 거라서. 네, 그래서 한 번은 나쁜 세이 버전, 뭐 어떤 세이 버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섭 선배님한테 많이 기대했네요. 의지를 많이 네, 했네. 말은 저렇게 해도 현장에서 굉장히 센스 있고 순발력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게 착 찾아가지고 연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기를 보니까 나나 씨가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누가 누구랄 거 없이 눈이 다 너무 매력적인 배우분들이세요. 다 눈을 뚫고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지섭 씨께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 나나 씨가 많이 의지했던. 네, 너무 감사했죠. 좋습니다. 나나 씨의 극과 극의 상황, 표정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나연입니다. 네. 좀 이게 영화 자체가 마지막까지 좀 쫄깃하고 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공통적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지섭 씨부터. 네. 네. 저희 자백은 김민선 선배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도의 아주 재미있는 방탈출 게임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같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재미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아마 끝날 때까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재밌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영화 보실 때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셋 그리고 최강일 씨 넷을 끝까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잘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나 씨. 디테일 맛집. 이제서야 소문냈던 그분이 여기 오셨네요. 네, 디테일 맛집. 디테일 맞지? 감독님. 네, 배우들의 티키타카를 즐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관전 포인트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짧게 끝인사를 소지섭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백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준 씨. 네, 자백 진짜 오랜만에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요. 결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나 씨.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즐겁게 촬영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죠? 글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렇게 배우들 다시 봐서 너무 좋고요. 드디어 개봉을 한다고 하니 저도 굉장히 떨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관객들만 믿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재밌게 봐주십시오.